오전 10시에 만난 IBS 인천 방송입니다. 5일 만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게 추석 같지 않은 추석. 아니 2년 나이가 동안.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코로나19 탓에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을 2년째. 예, 2년째 계속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죠. 작년에는 이제 부모님 찾아뵈지도 못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가족들 간에 예. 8명까지 모임을 허용했고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예. 또 그 집안의 며느리들은 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2년 만에 겪는. 네. 자, 하여튼 마음은 그래도 풍족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전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네. 맞죠? 네, 카카오 그렇죠. 모빌리티에 관한 그 어떤 부작용, 문제점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때마다 하기정 인천 택시 사랑 모임의 하기정 회장님 나오셔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고요. 네. 네네. 저희가 오늘 좀 논의하고자 싶은 것은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드디어 손을 들은 건데 이 과연 상생안이 정말로 택시나 이용 승객이나 모든 분들한테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용이 될 수 있는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는지 또 부족하다면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에 이 하기정 회장께서 저희 방송 몇 번 나오셔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진행하고 있는 뭐라 그래요? 이 시스템 제도 네. 그러니까 이 IT 업체답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울분에 차서 결국은 달려간 곳이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 시점 잘세 저게 어느 채입니까 저게? 그 시체가 앞에서는 기부천사, 응. 뒤에서는 택시기사 등골 빼나 어. 택시 독립 하기정. 예. 카카오는 답변하라. 네. 그 시체가 너무 멋있어요. 저렇게 해야 또 아주 잘 그렇습니까? 보인다고요. 예. 네. 하여튼 저렇게 사진을 찍힐 때만 해도 저희는 바위에다 계란으로 바위 깰 수 있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 작은 외침이 큰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네. 그죠? 카카오 상생안을 내놨죠. 네. 의원님. 네. 골자는 뭐예요? 골자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 예. 스마트 호출료를 스마트 호출 시스템 자체를 네네네. 없애겠다. 이제 스마트 호출을 2,000원이었던 것을 예. 0에서 2,000원이었던 것을 네네. 0에서 5,000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그 카카오가 발표를 했었어요 전에. 예. 그러다가 어. 여론이 어. 이제 그렇게 되면 택시 요금 인상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좀 각종 언론사에서 예. 강력하게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2,000원으로 다시 원래대로 내렸습니다만 예. 이번에 상생안에는 그것 자체도 이제 없애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프로 멤버십 이거는 좀 우리 저 하기정 회장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 멤버십. 프로 멤버십 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59,000원을 계속 받았어요. 예. 근데 원래는 99,000원인데 예. 무료로 1개월 이제 뭐 처음 이제 좀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1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59,000원. 그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99,000원을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99,000원까지 간 예는 없었어요. 계속 할인. 뒤로 이제 밀었죠. 뭐 연기를 계속 해왔죠. 그러다 네. 이번에 그거를 39,000원으로 이제 인하하겠다 이런 네. 내용의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제 그 택시 업계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이죠. 예. 미용 꽃배달 이제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네. 이런 거기에 또 이제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수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지금 홍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그 카카오의 계열사 그룹이죠 여기. 예. 그렇죠. 그룹사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대리운전에 관한 모빌리티를 이용한 이제 사업이죠. 이게 2016년 시작을 했네요. 네. 보니까.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 도표를 보고선 지금 알게 됐는데 2016년도에 지금 홍 의원 얘기하시던 미용실 그다음에 네일샵에 관련된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위로 쭉 보시면 17년에 골프, 그다음에 19년에는 영어 교육,
그리고 21년에는 퀵 서비스, 꽃배달, 뭐 이런 멤버십, 여성 팩션 이렇게 해서 지금 계열사가 118개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굳건한 이 왕국을 이루었다 해서 도저히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카카오 가면 정부가 안 건드린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때 그런 분위기가 왜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저희는 이제 뭐 택시 업계니까요. 네네네. 워낙 그 택시 업계에서 음.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뭐 독과점이 아니라 예. 거의 독점식의 그 택시판을 그 좌지우지하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어떤 불공정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참다 못한 우리 택시 업계가 네. 불공정합니다라고 공정의 조사 요구를 했었죠. 네, 택시 그 단체, 내용은요? 네, 예. 택시 단체에서도 그랬고요. 네. 뭐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아마 공정위에다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요. 어떤 카카오의 어떤 콜 몰아주기, 네네. 부정 배차. 뭐 이 뜻은 뭐냐면 일반 호출, 일반 택시한테 어떤 콜을 균등 있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예. 가맹, 가맹에다가 카카오 티 블루에다가 콜을 거의 다 몰아준다라는 그런 현장의 기사님들은 굉장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블루에 가입된 기사님들한테만 네. 이 콜을 다 몰아줬다. 네네. 예. 블루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는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가입비는 내야 되죠. 예. 가입비도 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수수료 일정의 수수료 부분도 수수료 다 내야 되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호출 비용이 아까 홍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00원에서 5,000원까지 네. 이렇게 올라가서 택시 요금은 결국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결정을 한다. 네, 뭐 이게 이런 얘기까지. 네, 택시 요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국토부나 네. 어떤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어떤 그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호출료라는 명목으로 해서 한 기업에 의해서 네. 대한민국 택시 호출료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근데 이제 그 결국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좀 보강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불공정 배차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카카오로 호출을 했는데 그러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택시가 가는 게 맞는 거죠. 와야 되죠. 예.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또 고객 입장에서도 빨리 택시가 와서 움직일 수 있고 예. 그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건데 그 이제 시연을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택시는 그대로 있고 예. 멀리 있는 몇 킬로 밖에 있는 카카오 블루가 오더라 이거예요. 와서 네. 그 사람을 태워가더라.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불공정한 배차가 아니고 뭐냐 콜 몰아주기다. 예. 이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이 공정위에서 말이죠. 이게 택시업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정위에서 즉각 그 어떤 그 불공정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동안에 미뤄온 것이죠. 자 이제 결국은 이제 민심이 크게 이제 작용을 했죠. 이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갖고 결국은 이제 카카오가 이제 손을 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발표된 것이 상생안입니다. 이 상생안의 골자 중에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골목 상권에서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3천억 원의 어떤 그 상생 기금, 상생 기금인데 그거는 이제 그 자기의 그 블루, 그러니까 예. 자기 직영하는 블루에 가입한 사람들과의 상생이죠. 아 블루 가입자만. 네. 예. 자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생안의 기본 골자를 이제 놓으면 일단 카카오 호출 요금 안 받는다. 이렇게 스마트 얘기했어요. 호출. 네, 스마트 호출? 호출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네, 해주시죠. 스마트 호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 그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예. 뭐 택시가 좀 안 잡힌다거나 그러면 보통 1,000원에 호출료가 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사님들하고 기사님들이 600원, 그 다음에 카카오 측에서 400원 이렇게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그 스마트 호출을 0원에서 5,000원까지 올렸다가 예. 지금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그 여론의 문매, 아마 국민분들의 그런 눈총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스마트 호출 자체를 폐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급하게 좀 이런 상생안이라고 이게 예. 좀 못하고요. 예. 우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어떤 그런
어떤 얘기나 어떤 협약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상생이라면은 보통 갑과 을이 만나서 합의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상생안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택시 업계에서는요. 네. 이게 지금 카카오가 네. 누구하고 상생을 하려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를 본 사람들, 뭐 아예 철수한 데는 네. 뭐 그렇게 철수를 했으니까 예. 뭐 꽃배달이라든가 이용 뭐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철수를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떤 남아 있는 데는 대리, 택시 이렇게 몇 군데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 누구하고 상생할 것인가? 예. 업계에 있는 사람하고 상생할 것인가? 상생을 발표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이용하는 소비자, 고객하고 국민들하고의 상생안을 발표한 것인가? 근데 이제 스마트 호출비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과의 상생이지 예. 우리 택시인들하고의 상생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택시 예. 업계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 스마트 호출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본인한테 좀 떨어지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수료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예. 그것이 몇 건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과의 생생이지 택시와의 생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택시 업계에서는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스마트 호출을 5,000으로 올렸을 때 예. 왜 택시 업계에서는 이걸 반대를 했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할 부분이 우리 하기정 회장이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받으셨는데 이거는 네. 스마트 호출료 같은 경우는 호출료가 5,000원씩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본 요금 인천 같은 경우는 3,800원이다. 예. 그러면 택시가 없어서 어떤 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정말 택시가 없을 때 내가 5,000원까지 호출료를 플러스해서 호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택시 요금 기본료 자체가 8,8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택시 요금이 오르는 효과. 그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뭐가 있냐면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나중에 어떤 택시 기본 요금을 좀 어떤 지자체에서 정부한테 좀 택시 기본 요금을 뭐 1,000원, 뭐 1,500원 좀 올려달라 그러면 아마 정부나 국토부에서 야 너네들 호출료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많이 받는데 무슨 또 요금을 또 올려달라 그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이게 정부가 올린 요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가 제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약정을 파고들어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결국은 요금에 반영돼서 이런 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생안이 왠지 말씀하신 이용자 어떤 업계가 아니라 정치권과의 상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카카오 호출 유료 호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멤버십 그 회비라고 그럽니까? 월정액이라고 그러죠. 월정액. 네, 월정액이라고. 이 금액을 많이 깎아줬어요. 9만 얼마에서 9만 6천 원이었나요? 99,000원. 9만 9천 원? 네. 그래서 3만 원대 같은데? 39,000원. 3만 9천 원. 네. 6만 원을 깎아줬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 네. 어떤 국민분들이나 여론에서는 네. 99,000원에서 아이고 39,000원까지 깎아줬네. 네. 야 60%를 깎아줬어. 네. 그럼 너네들 택시인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99,000원을 낸 적도 없었고요. 현재까지 59,000원씩 뭐 그것도 일부의 택시기사님들이 거기에 가입했고요. 예. 또 많은 또 택시기사님들은 59,000원이라고 할 때도 또 무료만 쓰다가 한 달 정도 무료만 쓰다가 예. 돈을 내지 않고 예. 일반 호출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게 전체 택시 기사님들한테 대한 어떤 혜택인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9만 9천 원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받아들인 적은 없다는 네, 얘기고요. 네, 네. 그 현실적으로는 5만 원대였는데. 네. 그리고 지금 역으로 좀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 만약에 10월 1일부터 99,000원씩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99,000원씩 받았다. 근데 이제 지금은 39,000원만 내도 된다라고 그러면 6만 원의 어떤 그 차익 부분이 예.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러면 카카오 측에서 가져가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그럼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이건 뭐야? 프로 멤버십 99,000원을 쓰든 59,000원을 쓰든 39,000원을 쓰든 네.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호출을 더 받았느냐 이런 문제도 또 뒤따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플랫폼을 그 구축하기 위해서 예. 그 동안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는 대신에 수익을 그 사람들은 창출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임무죠. 예. 근데 그 동안에 뭐 이렇게 뭐 카카오톡, 네. SNS
사람들이 SNS 우리가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데 네. 그 카카오톡을 가지고 이제 카카오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기반으로. 네. 그때 그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점 이거를 어떻게 수익하고 연결을 시킬 것인가 계속 적자를 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익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한 사업 구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있죠. 예. 모빌리티를 뭐 만들어서 택시 업계하고 상생을 한다 해서 이제 그동안에 무료로 해왔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 예. 그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 업계에서는요, 이 카카오가 무리하게 카카오페이, 카카오 뱅크에서 이제 성공한 사례를 보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 두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이익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예. 이제 갑자기 스마트워치비를 5,000원으로 인상했다든가 네. 또 그동안에 없었던 프로 멤버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택시 그 기사분들한테 가입하지 않으면 마치 콜을 받을 수 없어서 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게 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택시 기사님들 예.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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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만 봐도 택시 업계는 상당히 좀 숨쪽에 많이 좀 쪼여왔을 텐데 지금 저 상생안을 내놔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골자를 놓고 제가 지금 얘기 중입니다. 첫 번째는 호출료 안 받겠다. 두 번째는 프로 멤버십 그 가입비를 월 99,000원에서 39,000원으로 6만 원을 낮춰주겠다는 얘기고요. 이거에서도 지금 하회장께서 말씀은 그러면 39,000원이 이윤을 감안한 돈일 텐데 그동안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던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분들 얘기대로 보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수수료 범위를 제로에서 20%까지 변동 수수료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일반 우리 그 예. 택시 예. 일반 비가맹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예. 아마 가맹 쪽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가맹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이제 뭐 각 지역마다 약간씩은 틀립니다. 수수료 부분이 예. 보통 3.3%에서 5% 내외에 그런 수수료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맹을 했을 때 어떤 카카오에 대한 어떤 호출을 받았을 때 그 금액만 그 건수에 대해서만 3.3%에서 5% 내외의 수수료를 가져가면 괜찮은데 어떤 길에서 태우는 손님 어떤 아니면 다른 호출을 받았을 때 그런 수수료까지도 다 총 매출에 대해서 카카오 측에서 좀 가져가는 어떤 불공정이 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맹을 가입할 때도 예. 우리 가맹 하시는 그 택시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은 5년 기간입니다. 예. 5년 기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마다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측에서 이번 달까지 3.3%를 받다가 다음 달에 갱신이 끝나는 기간에 야 너네들 이번에는 10% 줘야 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어떤 협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제조상으로는 기사님이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만나서 태워도 이게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네네.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근데 이게 20% 고정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은 그 매출에 대해서 네. 20%를 카카오 측에서 가져갔다가 예. 만약에 3.3% 우리가 이제 3.3%를 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16.7%를 다시 기사님한테 돌려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 카카오 측의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어떤 꼼수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하여튼 대단한 회사입니다. 아주 우리 그 기사님들의 어떤 매출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카카오가 그 법이네. 그죠? 지금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예. 어디 한번 움직이려면 죄송합니다. 움직이려면요 카카오를 통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예? 뭐 퀵, 대리운전, 택시, 예. 진짜 이동권을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굉장히 영향이 큰데 예.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 이게 지금 아까 계속 이제 우리 말씀하시는 것들이 과연 카카오가 진짜 그 상생하기 위해서 이런 그 상생안을 내놨느냐 아니면 잠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내놨느냐 예. 대부분의 시각이 잠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놨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예. 크게 어떤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카카오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예. 이제 법적인 이제 제재를 이제 받을 수도 있다. 법적인 이런, 제재.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게 물밑에 있었습니다만 어떤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예. 카카오 뱅크도 이제 그런 역할을 상장하면서 너무 잘 나가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너무 잘 나가면 견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골목 상권 또 이제 그 대리, 카카오 택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공정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라는 회사의 이제 모빌리티는 자회사고 카카오에 또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네. K큐브 홀딩스라고 지주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금융 그 회사로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근데 금융회사로 등록이 되게 되면 그 지주회사로서의 그 계열사라든가 그 손자회사 이런 데다가 사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우리 금산물 분리법. 네네 금산분리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있었고 또 K큐브 홀딩스에 대한 그 임원이라든가 네. 이런 자료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누락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임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이래서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이 이제 법적인 제재 잘못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생안을 급하게 내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택시 업계라든가 이런 대리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서로 어떤 소통을 하면 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그러겠죠. 받아들일 게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인사를 많이 오셔서 좀 네. 소개를 해주시고 예. 네. 지금 이제 이쁜 여자 TV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또 인사도 해주시고요. 김인찬 위원장님도 오늘 뭐 아침에 네. 아침부터 아마 우리 저 지하도 상가 그 계신 분들 네네. 지금 그 인천시청 앞에서 대대적으로 그래요. 좀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고생이 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필령님께서도 추석 인사 잘 보내셨는지 연휴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연휴가 길면 길수록 끝나고 나서의 그 충격은 그렇죠. 더 심하죠. 예. 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영웅님께서도 인사를 해주셨고 무등산 호랑이님 카카오는 중개 월정액 가맹 중 한 가지만 해라. 위법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이오님께서 인천 방송 화이팅을 외쳐 주셨습니다. 자, 카카오가 이제 여론에 떠밀려서 뭐 자발적으로 한 상생하는 뭐 아니고요. 여론에 떠밀려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제재가 우려가 되니까 이거를 좀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급하게 내놨습니다. 이 상생안 그러다 보니까 상생안 속에는 소통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세 가지 안을 우리 택시 쪽으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업계가 특히 반발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어떤 예.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어떤 그 택시인들이 네. 원하는 예. 그런 상생안이 아니다. 그런 예. 정책도 없고요. 예. 알맹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국민분들이 네. 왜 우리 그 대한민국 택시 기사님들은 왜 카카오 모빌리티에 이렇게 쩔쩔매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우리 국민분들이 그 카카오티 앱을 깔아놓은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택시 호출을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게 거의 90%고요. 우리 그 맞네. 대한민국 택시 기사님들 26만 대 중에 92%가 카카오티 호출 앱을 깔고 있습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지금 카카오에서 어떤 이 대한민국 택시 이 판 자체를 호출을 지금 거의 그 손아귀에 쥐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어떤 생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 정말 카카오에서 어떤 방향이 나와도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예. 사실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업계의 입장을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택시 기사님들이나 업계 측에 사실상 콜비를 많이 뜯겼다.
근데 카카오는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냐. 네네. 네, 뭐 이런 지적도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요. 카카오가 음. 시장에 진입할 때 그 예. 시장에 진입할 때 진입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누가 갑자기 진입한다 해서 진입이 잘 되지 않는데 그 무기가 그런 거였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호출료가 없다. 호출료가 없다. 네, 이런 거였고요. 기존에는 다 호출료가 있었잖아요. 네. 최소한 1,000원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이 카카오로 호출하게 되면 승차 거부가 없다. 이런 거였어요. 기억이 나네. 그런 네네, 거. 예, 승차 거부가 없다. 그러니까 예. 다른 데는 어디 갑니다 그러면 다 뒷차 알아보셔. 나 안 갈 테니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택시 기사님들이 하셨는데 이제 카카오로 가게 되면 이제 다 무조건 이제 그 자기가 선택해서 가니까 예. 승차 거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누군가 네. 잡아서 오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이제 가맹을 하면서 말이죠. 가맹 기사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했어요. 또 예. 거기다 평점제를 해가지고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안에 뭐 서비스가 안 좋다든가 뭐 청결 상태가 불량하든가 세차 상태가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이제 카카오가 진입을 아주 그런 이미지 그런 걸 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예. 돈이 되기 위해서 다시 호출료를 도입을 하고 또 무료로 했던 거를 다시 유료화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뭐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예. 독점적인 지배력이 그 갖춘 상태에서 그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무리하게 가니까 택시 기사님들의 반발을 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카카오를 보면 그 생각이 가끔 나요. 그 전에 그 컴퓨터 보급하면서 프린터를 굉장히 헐값에 뭐 거의 뭐 서비스로도 막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프린터를.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가져다가 딱 놓고 쓰다 보면 아유 왜 이렇게 잉크가 빨리 나는지. 근데 잉크를 다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가격이 프린터 가격보다 비싼 그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네. 여기도 처음에는 어떤 고객층을 완전하게 확보한 다음에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금도 올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수수료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카카오가 손을 들어서 상생을 내놓으면서 그렇지만 끝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김범수 뭐라고 해야 되나?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의장이에요. 의장입니까? 네, 네. 예, 의장이신가 보네. 이분이 국감에도 나가죠? 10월 5일 날 네. 아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주로 다뤄질 걸로 기대를 하고 계세요? 뭐 지금 뭐 우리 그 국민분들이 그 어떤 시선들은 어떤 플랫폼 기업의 어떤 독점, 네. 뭐 이런 걸 또 뭐 주요하게 보시겠지만 우리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카카오 모빌리티의 예. 어떤 부정 배차라든가 아니면 콜 몰아주기 의혹 등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공정위에서 네. 아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공정위에서 하루빨리라도 좀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예. 우리 그 택시 기사님들이 카카오에서 콜 몰아주기 부정 배차 의혹이 있었구나 없었구나 이런 판단들을 좀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좀 빨리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카카오가 카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그 카카오톡의 네. 그 자체만으로는 수익 창출을 못하는 거죠. 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하고 연결한 부분이 예. 어떤 뭐 꽃배달이라든가 뭐 미용실 예약이라든가. 근데 이 미용실 예약을 하면서 그 업주한테 20%가 25%가 떼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쌓여서 결국은 이제 카카오를 다시 옥죄고 지금 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런 한번 의문을 가져봐요.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개망신 다 당했단 말이에요. 의장이 하여튼 뭐 그렇지만 반면에 김범수 의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호로까지 등극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했지만 너무 망신당하고 국감까지 서야 되는 초라한 상황이 됐는데 아니다 이 판에 안 해 이거 택시 모빌리티 사업 안 해. 네. 이거 뭐 저 회비도 다 깎이고
호출비도 안 받겠다 그러는데 이거 뭐 하라겠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우리 그 택시 업계 그 플랫폼 네. 이렇게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투자도 많이 했었고요. 예. 카카오에서 투자도 많이 했었고 또한 그 뒤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이 택시 이 산업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마 택시 업계는 철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해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정적인 수입원이다. 네. 여기가 네. 네. 확실하게 월급 주지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국의 기사님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아니 뭐 수수료만 해도요. 예. 뭐 굉장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그 전에도 방송 때 보면 네.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공익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얘기를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예, 예. 공공 앱을 통해서 그 배달하는 그 업체 배달업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네. 이제 좀 수수료 없는 네. 그 앱을 이제 많이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예. 공공 배달 앱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떤 그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어떤 그 기존에 있는 브랜드 이것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를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런데 또 대체하려면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종 뭐 어떤 광고라든가 또 어떤 뭐죠? 그 쿠폰 네. 이런 걸 발행을 해서 유인책을 소비자들한테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걸 해나갈 수 있느냐? 우리 인천만 해도 지금 이음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음 카드 언제까지 저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뭐 박남춘 시장은 최근에도 다시 나와서 이음 카드 계속 그 예산 투입하겠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예.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만약에 예산을 누군가 뭐 다른 시장이 야 이거보다는 더 다른 사업을 더 해야 된다. 우선권이 다른 데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민간을 공공기관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예, 뭐 IT 자체 플랫폼 자체가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개발돼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추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우리 이용 승객들도 충성심이 강해요. 이게 보면 그렇죠. 예, 한번 이렇게 가입된 거에 대해서는 이용하려고 그러고 기억을 계속 하고 있고 이래서 쉽지 않은 장벽이긴 한데 우리 이제 정별이님 같은 경우도 말이죠. 예, 예. 댓글을 이렇게 다셨잖아요. 요즘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네, 카카오 외엔 다른 콜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이건 거죠.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생안까지 끌어내셨어요. 이제 업계 노력도 있었고 국민들 질책도 있었습니다. 또 뭐 택시뿐만 아니고 골목 상권에 해당되는 다 업종에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끌어냈는데 자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방향 앞으로? 카카오가 이번에 뭐 국정감사까지 하고 나서 네. 어떤 왜냐면 이번에 상생안 발표한 건 어떤 택시 단체와의 어떤 네. 뭐 얘기가 된 부분도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발표한 거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측에서 어떤 그 현장에 있는 택시 기사님들과 그 다음에 어떤 택시 단체들을 통해서 네. 과연 택시 기사님들은 이런 걸 원한다. 네. 이런 걸 좀 조금 더 세세하게 깊숙하게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생안을 만들어 달라. 네. 진짜 상생안. 네, 예. 급해가지고 급조된 상생안은 필요 없고 껍데기는 가라 이 얘기죠. 네. 네, 일반인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건설회사예요. 네. 건설회사고 건설회사에서 필요한
그 콘크리트라든가 네. 철근, 철강 음. 이런 것들을 인력 이런 거를 그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회사를 말하자면 차렸다고 얘기했을 때 예. 이 회사 그래 내 자회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주문해서 100% 여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공정거래법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일방적으로 자회사라고 밀어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 밑에 이제 KM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예. 또 가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콜이 이제 왔을 때 어떤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이 그 몰아주는 것. 어떨 때 보면은 야 내가 내 민간 기업으로서 내 새끼 먹여 살리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 동안에 가장 그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계열사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택시 또 뭐 대리 또 뭐 아까 말했던 꽃배달 뭐 이용하는 그 어떤 계열사가 다 있나 봐요. 그런 네.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인수를 할 때 공정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승인을 해준 거죠. 예. 어떤 문화 발식으로 되는 거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의 거대한 어떤 그 기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공정위에서 이렇게 그냥 개별 사업으로 봐서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독과점식의 어떤 네. 그런 플랫폼 기업이 돼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그 공정위에서 다시 한번 보고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필룡님이 참 좋은 얘기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사업 포기할까요? 했더니 회장님 그 안정적인 사업 왜 하냐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같이 보신 것 같아요. 월급, 보험, 주휴 수당을 주거나 줄 필요 없는 고용 관계인데 너무도 매력적인 거 아니냐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이제 최종 그 끝판왕이 뭐냐 그러면 예. 끝판왕이 이제 그 렌트죠, 렌트. 렌트. 그래서 택시인 분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하고 있고 네.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하기정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이 정도 상황되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냥 너 다 해먹어 이랬는데. 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그 정별이님인가요? 네. 정별이님이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네. 우리 그 택시를 이용할 때 카카오 티밖에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승객분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택시 잡기가 또 택시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저는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카카오 티를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할 때 10번을 만약에 호출을 하잖아요. 10번을 호출하면 7, 8번이 카카오 가맹한테 이 호출이 가서 카카오 가맹 택시가 옵니다. 왜냐면 지금 그 대한민국 택시 26만 대 중에 한 대는 지금 가맹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85% 거의 90%를 지금 카카오 가맹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그러면 10대 중 한 대가 가맹인데 그 중에서도 모든 콜들을 다 카카오 가맹이 다 지금 흡수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택시가 20대가 20대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도 그 앞에서 승객이 호출을 해도 바로 앞에 있는 택시가 배차가 되지 않고 예. 아까 우리 홍승모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km, 6km, 7분, 10분을 기다려서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 측에서 어떤 AI, 알고리즘이란 변명을 통해서 어떤 기사님의 수락률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택시를 타시는 승객님, 저도 뭐 택시 기사지만 어디 밖에 나갈 때 택시를 이용할 때 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택시를 호출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차가 그렇죠. 배차가 빨리 돼서 예. 빨리 오는 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지금 카카오에서 하는 건 아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의 자회사 예. 가맹한테 몰아준다는 건 사실 불공정한 거겠죠. 네. 예. 그러니까 택시를 저 카카오 쓰면 금방 온다고 했는데 무진 기다리는 이유 이제 지금 설명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맹하신 기사님을 찾아서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대리운전하고 가끔 비슷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녁에 보면 그 전에 코로나 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약주들 드시고 이렇게 대리 앞에들 있잖아요. 융업소 앞에 가면 갑시다 하면 안 가죠. 그분이. 예. 부르신 분에 맞습니까? 이렇게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허겁지겁 막 뛰어오면 어디 부르셨죠? 이렇게 찾는 식으로 여기도 이 가맹하신 분들만이 오다 보니까 택시는 많은데 실제로 외려 더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졌다. 네. 이런. 네, 그게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로 교통을 하다 보면은 비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좌회전을 두지 않고 비보호를 둔 이유가 교통 선진화 방안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음. 거기서 대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많이 그렇죠. 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음. 그 자기가 고통의 자기 책임으로 예.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좌회전을 해라 이런 얘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너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호출을 어디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택시가 가는 것이 물론 고객한테도 빠르게 갈 수 있고 택시 분들도 그런 걸 원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겁니다. 예. 멀리에서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발전을 위해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제임스 피님이 카카오 택시 타고 오셨나 봐. 좀 늦었습니다 오늘요. 반갑긴 하신데. 네, 제임스 피님 진짜 오랜만에. 예. 올해 좀 늦으셨어요. 예. 네. 자,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를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아주 굳건한 성벽에 갇혀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 펼칠 것으로 생각을 했던 카카오가 여하튼 껍데기인지 내용물이 부실한지 몰라도 일단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놓은 데는 우리 업계 그리고 시민들의 준엄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좀 마칠까 합니다. 국회 앞에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 한번 다시 올려줘 보시죠. 네. 앞에서는 기부천사, 뒤에서는 택시기사 등골 빼는 카카오를 아주 질책하시는 우리 하기정 회장님의 1인 시위 현장을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네. 그러시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